여러 가지 수열,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 점화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수학적 기납법의 수식으로 표현한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모든 항은 0이 아닌 등차 수열. 두 가지밖에 없겠네. 0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그래서 쭉 항이 진행되다가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이렇게 넘어가는 등차 수열이던가 아니면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가는 등차 수열이던가 그지? AN이 모든 항이 정수란 얘기는 없네요. 분수가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럼 더 다양한 형태의 수열들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AN은 우리는 이런 모습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놈에 대해서 B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의 관계식을 만족을 시킨데 BN은 저렇게 쓰래. 이걸 가지고 나보고 계산을 하라는데 이 계산을 하면 얘가 나오도록 첫 번째 A1의 값을 나보고 정의하라는 건데 저걸 뭐 열심히 심플하게 좀 정리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이제 그 얘기잖아. 요거 계산 봐. 요거 그래서 써봤어요. K는 1부터 10까지 BK 그럼 여기 N 대신에 K 그대로 집어넣고 쓰는 거니까 1 마이너스 A K분의 A K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될 거고 BK 플러스 1을 곱하래요. 걔는 1 마이너스 A K 플러스 1분의 A K 플러스 2항 이렇게 표현 되겠지. 쓰라는 대로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계산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시그마 계산을 할 때 일반항 자리가 어떤 두 놈들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시그마라는 거는 덧셈, 뺄셈에 대한 기호야. 모든 항들을 더하세요 라는 기호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놈들이 이렇게 곱셈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우리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공식은 배우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 전개하기 전에 통분을 먼저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전개하는 게 나을까? 그냥 하는 게 낫겠어? 그냥 전개를 해요. 전개를 해주면 1 얘가 얘랑 곱해진 게 마이너스 AK분의 K 플러스 1분의 AK 플러스 2 얘랑 얘랑 곱한 게 마이너스 AK분의 AK 플러스 1 얘랑 얘랑 곱한 게 플러스 AK분의 AK 플러스 2 에이 이게 그거네. 뭐 어떻게든 뭐 그쪽으로 가긴 가는데 자, 요 두 개 항하고 요 두 개 항을 따로따로 볼 거거든요. 앞에 있는 두 개 항을 분모 AK 플러스 1로 통분해서 보시면 분자가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플러스 2 이렇게 되지? 근데 이거 분자의 값이 얼마일까?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고 줬기 때문에 앞에 항에서 뒤에 항을 빼면은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테니까 3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두 개 항을 마이너스로 묶으면 얘는 AK 플러스 2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K 플러스 1 마이너스 또 AK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뒤에 있는 두 개 항을 마이너스로 묶어서 쓴 거야. 그럼 여기도 3이네? 그죠? 3을 묶어낼 수가 있네? 그러면 A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K분의 1 이렇게 남겠죠. 요놈은 이제 시그마 성질대로 K한테 1부터 차례대로 집어넣게 되면 차례대로 다 지워지는 모습이 생길 거고 요거 맨 앞에선 요거 하나 남을 거고
맨 뒤에서는 요거 하나 남을 거고. 차례대로 집어넣고, 지우는 과정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10 집어넣고 A10, A11분의 1 에서 1 집어넣고 쓴 거 A1분의 1 요거 남을 거예요. 초항을 알려줬기 때문에, 공차를 알려줬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얘가 가질 수 있는 초항의 값들을 정리하라는 거지. 이해 되겠어? 자, 이게 초항으로 표현해서 얘는 A 플러스 10D. 근데 D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니까 A, 혹이 표현할 수 있겠지? 정리하시면 얘는 A 플러스 A 마이너스 30. 얘는 A분의 1. 요거 계산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문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가지고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8분의 45가 되도록. 근데 왜 A 값의 합이라고 썼을까? 이거 통분하면 A관에 2차씩 나올 거거든. 이해되겠지? 여기서 이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정리가 되면. 마무리 해놓으시고, 정리해 놓으시고. 다음. 자, 2번. 세 개의 양수 PQR에 대해서 fx를 삼각함수로 막 써줬어요. 근데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값이 다 1 나와야 된다고? 문자는 3개네. PQR 3개인데 정보는 2개밖에 안 줬네. 대신에 주기가 4래. 주기가 4래. 그러면 Q 알려준 거죠? X 앞에 곱해진 게 X축 방향으로의 확대 축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가 주기에 영향을 줄 거거든. 이 사인 함수는 원래 주기가 얼마? 사인 함수는 원래 주기가 2파이여야 돼. 그런데 앞에 지금 Q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놈의 역수를 이렇게 곱해주면 그게 내가 찾으려고 하는 주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Q가 2분의 파이다. 그럼 이제 Q는 문자 하나 결정했으니까 나머지는 P랑 R은 또 정보 2개 가지고 그거란 얘기겠네, 그지? 관계식으로 나올래나? 값으로 나올래나? 1부터 집어넣어 볼까요? F1부터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P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X한테는 1 집어넣을 거고 마이너스 R 이렇게 쓰라는 얘기지. 그 값이 1이래. 두 번째 2 집어넣어도 P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2 마이너스 R 이래도 얘는 1 돼야 되는데 사인 그래프가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얘가 이씨 사인은요 요렇게 쭉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주기 그 주기가 4래 여기까지는 2겠지 여기는 이제 P를 곱했으니까 여기 최대값은 P를 가질 거고 사인은요 같은 함수값을 가지게 돼요 항상 그죠? 서로 다른 두 놈에 대해서 같은 함수값을 갖는데 규칙은 있지 요 X좌표하고 요 X좌표하고 요 두 놈을 얘가 지금 1과 2라고 준 거잖아 이렇게 1과 2가 아니고 여기 X 이 각이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 1 마이너스 R이라는 거고 여기가 2분의 파이 2 마이너스 R이라는 얘기죠. 그 두 개를 집어넣었을 때 둘 다 값이 1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가 1. 그때 이 두 놈은 얘 중심으로 대칭 관계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2 나와야 되는 거야. 그지? 삼각함수에서 쓰이는 대칭성에 대한 문제였는데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라요. 이 P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 P가 대체 얼마고 1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얘네들이 얼마나 가깝고 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걸 알 수는 없지만 얘네가 이놈 중심으로 대칭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2분의 파이 곱하기 1 마이너스 r과 2분의 파이 곱하기 2 마이너스 r을 더하면 얘는 2가 나와야 되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지, 대칭성으로. 그럼 r이 결정되겠는데? 저쪽이 2분의 파이 곱하기 3 마이너스 2r이에요. 푸지게 생겼는데? 난 r이 한 가지 모습밖에 안 나오는데? 2r이 3 마이너스 파이분의 4. r은 2분의 3 마이너스 파이분의 2. r이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p 곱하기 사인 세타를 그린 거니까 여기가 파이라고 적혀 있어야 되겠네. (2분의 파이 x를 그린 게 아니고 그냥 x를 그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 덩어리 전체를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하면서 요는 전체를 그냥 세타 이렇게 보겠다는 건 그냥 p 곱하기 사인 세타를 그리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럼 여기가 파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값의 합이 2가 되는 게 아니고 요 값의 합이 파이가 돼야 되겠죠? 파이도 약분될 거고 파이가 약분될 거고 3-2r이 2가 될 거고 2r은 1. 그래서 r은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데 궁금한 건 왜 r이란 놈이 여러 개가 나오냐는 거야. 지금 r을 2분의 1로 두면 여기가 2분의 1이라는 거고 여기가 1이라는 거고 여긴 2라는 거고 이런 x좌표가 지금 여기서 표현한 대로 이제 r을 평행이동이라고 주고 q는 주기에 영향을 주는 확대 축소로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이 되는 거거든. 이 주기가 4가 되게 그린 거지. 요 그림하고는 다른 거야. 요 그림은 그냥 이 덩어리 전체를 하나의 문자로 보면서 그림을 그린 거고. 그런데 어떻게 보더라도 얘가 왜 r이 여러 개 나오냐고.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모든 r의 값을 작은 숫자부터 크게 순으로 나열할 때 r이 2분의 1만큼 움직였죠. 근데 만약에 왼쪽에 그래프가 또 있잖아요. 여기에 이만큼을 넘어와서 하면 똑같아요. 그것도 r을 움직인 거예요. 아하. 그럼 제일 작은 게 2분의 1이면 그 다음은 그렇지. 한 주기씩 더한 거. 이 덩어리를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와서 얘랑 똑같이 겹치게 만드는 거지. 한 주기만큼을 이동해 오면 또 이 그림에 똑같은 놈이 나올 테니까. 그러네. 그러면 그 AK라는 애가 수열인데 첫 번째 항이 2분의 1이고 두 번째 항은 2분의 8을 넣으면 9 그러면 2분의 17 2분의 8씩 더해가면서 4씩 더해가면서 항이 만들어지는 이런 등차 수열을 가질 거래. 공차가 4니까 일반항 쓰라고 그러면 4K. 근데 첫 번째 항이 2분의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겠네. 요게 AK.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1, 2니까 얘가 2분의 5겠죠? 여기가 3. 여기가 4. 얘가 2분의 9.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1, 2 집어넣으면 1 나왔으면 3,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겠지. 그지? 대칭 관계니까. 5, 6 집어넣으면 또 1 나올 거고. 그래서 시그마 K 콜
1부터 6까지 fk는 차례대로 이렇게 1부터 2, 뭐 6까지 차례대로 쑥쑥 집어넣고 쓰는 건데, 주기가 4라고 했으니까 얘하고 얘가 같은 값일 거야. f1이 1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준 거지. f2도 1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준 거고, 얘도 1이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확인했는데, r이 2분의 1이어서 요 간격이 지금 여기가 1이니까 요 간격이 2분의 1이잖아. 여기도 간격이 2분의 1 돼야 되거든. 대칭성이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여긴 값이 2분의 5가 되고, 주기가 4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분의 9로 끝나야 되는 거고, 여기가 2분의 1이면 여기도 2분의 1 되게 3이라는 위치를 잡으면 그럼이 함수값은 마이너스 1로 가지겠지. 그럼 4일 때도 마이너스 1 이렇게. 요게 마이너스 1, 요게 마이너스 1. 그래서 결국 시그마 fk는 2만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ak는 이런 함수 6개 더하는 거래. 주기가 4이고 첫 번째 항이 2분의 1인 등차 수열을 6개 항을 더하는 거래요.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ak는 어떻게 쓸까? 이렇게 쓸까? 2분의 1 플러스 4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쓸까? 8 플러스 2분의 1 6개? 6개? 20까지 쓰나요? 그럼 2분의 1이 6개 더해지면 2분의 6 얘는 3 나올 거고, 정수들 4, 8에서 20까지 더하는 거 4, 8, 12 12가 5개 있으니까 60 얘는 63 답은 65가 나오나 보네요. 재밌다. 평행이동을 통해서 R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실제로는 2분의 1밖에 안 나오는데 주기만큼 R을 더 움직여도 계속 같은 값이 나오니까 주기를 이용해서 R을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 순으로 나열할 수가 있네요. 자, 모든 항이 정수인 수열이야. 이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변형되는, 그러니까 뭐 조건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그 다음 번째 항이 만들어질지 모르는 거죠. n번째 항의 모습에 따라서 n 플러스 1번째 항의 모습을 만드는 방법이 달라. an이 음수일 때는 이렇게 다음 번째 항을 구하는 거고, an이 양수면은 이런 방법으로 다음 번째 항을 구하래. 이게 귀찮은 문제야. 앞에 있는 항을 알려주고 뒤에 있는 항을 구하라고 그러면 그냥 차례대로 쭉 찾아가면 되거든. 규칙대로. 근데 얘는 10번째 항을 알려주고 거꾸로 앞에 있는 A1을 물어봤어요. 이럴 때는 케이스가, 그러니까 10번째 항인 요 20이라는 숫자가 위에 있는 규칙으로 와서 얘를 만들었는지 아래에 있는 규칙으로 와서 이걸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 그거를 A9를 다 찾아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여기 두 개의 모습을 가질 텐데 그 전에 A8이 어떤 모습이었길래 얘를 만들 수 있는지가 또 두 가지가 생기겠지. 얘를 만들 수 있는 것도 두 가지가 생기겠지. 이게 계속 두 가지씩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0번째 항까지 진행해보면 여기는 여기도 한 개였고 하나 진행하면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은 네 개가 되고 계속 2를 곱해야 되거든. 그럼 A1은 총 몇 가지가 생기냐면 512가지가 생겨요. 이거 언제 다 쓰잖아. 그래서 가는 과정에 안 되는 애들을 소거하면서 되는 애들만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되게 귀찮은 문제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 일단 한번 가봅시다. 이전 항이 양수여서, 이전 항이 음수여서
마이너스 4를 곱해서 얘를 만들었어? 그럼 여기 뭐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얘는 음수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다음 번째에 나와. 되지?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아래쪽 규칙으로 20이 될 수도 있대요. 이럴 때는 n이 9인 상황이죠? 9를 빼서 얘가 돼야 돼? 그럼 여긴 29 있었겠네? 됐지? 그럼 A8. AN이 음수인데, 저번 이전항이 음수인데,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여긴 양수 나왔겠지. 이건 없는 거지. 그러면, 8을 빼서 마이너스 5가 돼? 밑에 거. 8을 빼서 마이너스 5가 되려면? 3? 8을 빼면 마이너스, 그렇지. 여기는 이전항이 음수였어. 마이너스 4를 곱해서 1을 만들어? 분수가 나오네. 근데 안 되네. 모든 항이 정수래. 이것도 안 되는 거야. 모든 항이 정수라고 얘기했어, 그지? 그럼 여기 밑에, 또 빼서, 8을 빼서 29가 돼야 돼? 여기다 8을 더해주면 되겠네? 37. 이건 두 개가 다 있었는데. 그전 밑에 것만 나오고. 또 이잖아. 3을 만들기 위해서 원래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있었으면 됐겠지. 음수. 그러면 마이너스 4를 곱해서 3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근데 모든 항이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못 쓰는 거지. 모든 항이 정수여서 못 쓰고. 그러면은 n을 빼서 3이 나와야 돼? 7을 빼서 3이 나오면 여기 10이 있었겠네? 얘도 마이너스 4를 곱해서 얘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 분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안 돼. 모든 항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밑에 있는 규칙은 뭐야? 7을 빼서 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 7을 더해주면 되겠다. 44? 계속 아래쪽 규칙으로만 나오는데 지금 그치. 지금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해봤는데 계속 아래 것만 나왔거든? 근데 그거를 단정 짓고 계속 아래 것만 찾으면 안 된다는 거야. 다 일일이 해봐야 돼, 이렇게? 요거는 또 위에서 못 내려오겠지? 얘가 4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4로 나눠서 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 마이너스 4를 곱해서 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럼 여기는 분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이제 그런 경우는 못 쓰는 거고요. 여기도 계속 이제 그러면 6을 더해서 만들어질 거니까 16. 얘는 두 개가 되네. 여기는 마이너스 11이 있었으면 마이너스 4를 곱해서 얘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얘가 4의 배수면은 거꾸로 갈 때는 4를 나눌 거니까 얘가 4의 배수면은 위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덧셈만 하는 거 밑에 규칙으로만 가라는 얘기죠. 여기는 50. 그럼 얘 이제 되겠다. 4의 배수네. 얘가 4의 배수니까 다섯 번째 항을 구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대요.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5를 빼서 16이 될 거니까 21. 4의 배수가 아니니까 얘도 위에서 오는 방법은 없을 거고 얘만 있을 거야. 여기는 5를 더할 거죠. 마이너스 6. 왜? 밑에는 양수일 때 이렇게 오는 거구나. 그럼 이거 두 개도 안 되네, 그럼? 50을 만들 수 있는 건 또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거밖에 없는 거지. 55. 그 다음에
다음에 네 번째 항은 얘가 4의 배수니까 이건 음수였을 수 있는데 안 되겠네. 4를 더해서 4를 빼서 얘가 여긴 0? 이건 쓸 수 있겠다. 0 등호 있으니까. 21 위에 건 없을 거고 이쪽으로 오는 거는 4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25. 다 없고 얘밖에 없었네. 또 4의 배수 아니니까 이거 없고 얘는 4 더하면 되는 거니까 59. 이거 있는 거 0이라는 숫자가 있는 겁니다. 이거 0. 세 가지밖에 없네 아직. 그지? A 3. 음수여서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안 돼. 여기는 3. 얘를 만드는 거는 마이너스, 이거 4의 배수 아니까 안 돼. 그러면은 3을 넣으면 여기는 28. 얘도 4의 배수가 아니니까 1로 내려오는 건 없어. 얘는 3을 더할 거니까 62. A2 여기 없어. 얘는 5. 28을 만들 때 이건 4의 배수다. 여기는 마이너스 7. 그리고 30. 이 두 가지 방법으로 28을 만들 수 있고요. 얘도 4의 배수네? 아니다. 아니다. 4의 배수 아니니까 이걸 없고 64. 이것도 4의 배수다 이제. A1. 이렇게 뒤에 있는 항을 알고 앞에 있는 항을 구할 때는 좀 복잡합니다. 이거 하다가 중간에 한 군데 틀릴 수 있잖아. 그지? 틀리기 딱 좋은 문제야, 실수하기.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체크하고 다른 문제 먼저 푸는 거야. 시간이 많이 확보된 상태에서 천천히 하셔야 돼요. 4의 배수가 아니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건 없을 거고 6이 있었으면 이제 밑에 있는 방법으로 AN이 양수니까 얘가 양수니까 2를 빼서 얘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얘는 또 없겠네. 음수를 곱해서 음수를 만들면 안 되니까. 그리고 2를 더해봐야 마이너스 6. 음수에서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지. 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30은 4의 배수가 아니니까 이건 안 되지만 A1이 31이었으면 2를 빼서 30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얘는 4의 배수니까 마이너스 4를 곱해서 얘를 만들어야 돼? 4를 나눠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6이면 이걸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A1들을 쭉 구해봤더니 6, 31, 마이너스 16, 65 이렇게 네 가지 모습이 나온 거야. 그걸 다 더하래요.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요. 좀 귀찮은 문제인데 뭐 흔히 이제 이 문제는 거의 좀 정형화됐다고 할까? 문제 스타일이 이미 좀 많이 출제가 됐던 부분이어서 이제 어렵다라기보다는 그냥 귀찮게 하는,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하고 시간을 많이 쓰게 하고 실수를 유발하고 그래서 좀 정답률이 좀 낮아질 수는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좀 기피할 수 있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헷갈리고. 근데 뭐 되게 어렵진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헷갈리는 거잖아. 실수하기 좋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수능 특강 수원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너기출은 또 안 받았네. 너기출은 말 그대로 수능 기출문제, 그다음에 평가원 기출문제 위주로, 물론 뭐 여기도 교육청 문제가 들어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경찰대 문제나 교육청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평가원 출제 기조에 맞춰서 문제들을 배열한 거기 때문에 좀 수능이랑 눈높이가 잘 맞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요 기조에 맞춘 문제들, 여기에 좀 우리가 많이 이렇게 몸이 젖어 있어야 돼. 많이 적용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쉬운 문제들도 많죠? 앞쪽에는 뭐 주로 다 쉬운 문제들 위주로 나올 거고. 수투 맨 첫 단원이 함수의 극한부터 언급을 할 텐데, 내용 정리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후에도 이렇게 막 단원 정리를 열심히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인데,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처음 올라와서 함수의 극한을 처음 배우는 게 아니야, 지금.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했고, 수능을 대비하고 막 이러면서 함수의 극한 단원들에 대한 문제들도 여러 번 풀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는 극한값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함수값을 찾는 거야. 함수값의 변화를 살피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함수에서 우리가 하는 일도 그거였어. 이 함수라는 게 우리가 이 함수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x라는 놈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대응 관계를 살피는 게 함수였어.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뭘 살피는 거야? x를 살피는 게 아니야. 우리는 y를 살피는 거야. 그래서 함수의 극한도 극한값을 보는 건데 x의 극한값을 보는 게 아니야. 그건 문제에서 알려줘. x가 어디로 갈지는. x가 어디로 갈지는 알려줄 거고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이 y값의 변화를 살피는 거야. 그래서 그 y값의 변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싶은 건데 그림이 이렇게 연속적이고 다 이렇게 스무스하게 진행되는 거는 이게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연속으로 그려지고 미분이 가능한 상태라면 어느 점에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살피더라도 그 극한값의 모습은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지. 이놈이 x = a라고 했을 때 여기를 x = a라고 했을 때 a보다 왼쪽에서 다가가는 극한을 살펴봐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y값들의 변화를 살피는 거야. a보다 큰 쪽에서 a로 다가가는 극한을 살펴 그러면 x는 이렇게 움직이지. 그때 그래프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우리는 이 변화의 y값의 변화를 살피는 거야. 그지? 그 y값의 변화는 얘를 향해서 둘 다 움직이지. 얘는 그냥 극한값이 쟤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정형의 극한이 아니라면 그냥 a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극한값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렇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면. 문제가 생기는 건 어떤 경우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끊어져 있어. 여기가 x = a야. 그럼 a보다 왼쪽에서 다가갈 때의 극한은 a보다 왼쪽에서 다가가는 극한은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a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는 극한은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목적지가 위에 있는 놈은 극한값이 얘가 돼. 얘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어. 얘를 넘어서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우극한은요. 여기가 목적지야. 근데 여기까지 가지도 않을 거지. 그지? 극한이니까 그놈이 되는 경우는 안 봐요. 되기 위해서 계속 다가가는 모습만 보는 거지. 근데 목적지는 여기야. 이게 극한값이라는 거야. 서로 다르잖아 지금. 이런 경우는 극한값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서로 다르면 극한값이 없는 거고 이것만 같으면 우리는 극한값이 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함수에서는 그냥 이게 성립하는 경우가 많지. 이게 지금 무슨 조건이지? 이게 연속 조건이에요. 이게 연속 조건이에요. 연속일 때는 우리 그냥 저렇게 계산해도 된다는 거야. 당연히 그럼 미분 가능일 때도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지. 연속인 경우라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계산할 거야.
그러면 연속이 아니면 어떻게 해? 이렇게 연속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극한값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눠서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살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속일 때는 그냥 함수값이랑 극한값 구하라고 그냥 함수값 구하면 된다고. 숫자 집어넣으면 끝이야 그냥. 숫자를 집어넣으면 그게 극한값이야.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의 극한값이랑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에서의 극한을 따로 보고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같아야만 우리는 극한값이 있다라고 얘기해. 이게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이야. 지금 이런 개념들을 아주 정확히 머릿속에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문제를 풀 때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이런 정보들을 문제 속에서 언급을 해요. 함수 fx가 연속이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럼 난 이 조건 쓰란 얘기거든, 문제에서. 근데 그걸 못 알아듣고 있는 거지. 함수 fx는 연속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안 쓰고 다른 걸로만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내가 언제 풀어봤지? 이 공식 뭐지?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가 안 풀린단 말이야. 알겠죠? 수능은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 니네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고등학교 교과서 만들어졌겠지만 실제로는 그냥 수학에서 얘기하는 기본 개념이야. 수학에서 함수의 극한을 다룰 때 다루는 우리가 다뤄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어. 그 기본적인 개념들을 묻고자 하는 게 수능이에요. 근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비틀어서 물어보지. 노골적으로 야 극한값 존재할 조건이 뭐니? 이렇게 안 물어본다는 거야. 이 문제는 막 읽고 해석해 보니까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을 찾으란 얘기구나. 그렇게 한 걸음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껍질을 벗겨보고 그래야 이게 보이는 거지. 극한값 존재하는 거를 확인하라는 거구나. 연속이라는 거를 확인하라는 거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귀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는 문제 풀 때 그냥 이걸 쓰게 돼야 돼.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해석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못 풀어. 이게 문제 푸는 포인트다.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은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살필 거고요.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에 연속을 만들려면 이걸 만족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극한값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경우에서 많이 보긴 하지. 다항 함수에서 주로 많이 보긴 할 거니까 연속이 보장되고 미분 가능도 보장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극한값 구하라고 그러면 그냥 함수값이랑 같아. 되게 별로 어렵지 않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묻기 위한 문제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이쪽 문제도 있을 테니까 정의는 따로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과 연속일 조건을 따로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극한값 계산에서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는 과정은 이런 과정은 아니야. 이거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어. 그냥 숫자 집어넣으면 끝이라고 그랬어. 이런 거. 이런 경우는 극한값을 계산할 때 우리가 별로 부담이 없어. 그냥 숫자를 집어넣으면 끝나는데 근데 계산 문제들이 막 있다는 거지. 함수 극한에서. 그런 계산 문제들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냐면 이럴 때만 계산하면 돼. 이런 게 아니면 그냥 숫자 집어넣으면 끝이야. 부정형의 극한이라는 게 뭔데요? 정할 수 없는 극한들이야. 그래서 어떨 때는 얘가 발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수렴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 그래서 그거를 식을 좀 조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 이런 부정형일 때는. 근데 가장 대표적인 부정형은 어떤 놈들이 있냐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그 다음에 0 곱하기 무한대꼴, 그리고 0분의 0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얘겠지. 함수의 극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얘. 근데 부정형은 얘만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애들도 다 부정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일반적인 방법, 그러니까 숫자를 집어넣는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얘네들을 다루는 방법들은 다 따로따로 존재해. 그걸 니네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지.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걸 어떻게 다뤄야 돼? 최고차항의 개수를 살펴서 최고차항의 차수와 개수를 살펴서 극한값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는 그렇게 쓰면 안 돼. 지금은 보통 일반적으로 다항식을 다룰 거니까 그렇게 써도 관계는 없긴 한데 얘가 로그나 지수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문과이긴 하지만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로그라 지수 계산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차수를 얘기하는 건 다항식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냥 분모에 존재하는 가장 큰 항이 있어. 분모에 존재하는 가장 큰 항이 있고 그 놈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야. 분모에 있는 제일 큰 놈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게 해법이야. 그런데 하다 보니 다항식에서는 차수랑 개수만 가지고 결정할 수 있더라. 이랬던 거지. 마지막 개념 정리니까 한번 쭉 써볼게요. 다항식이니까 이렇게 차수랑 개수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 근데 이렇게 다항식으로 안 줄 수도 있다 그랬어. 다항식으로 주는 경우에 얘 원래 풀이대로 가자면 분모에 있는 놈 중에서 제일 큰 항은 2차 항이죠.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라는 거야.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시면 x제곱으로 자기 자신을 나눌 거니까 얘는 1 될 거고 x제곱으로 얘를 나누면 x분의 2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x제곱분의 3이 될 거고 분자도 x분의 4가 될 거고 x제곱분의 1 이렇게 남겠죠? 근데 이런 극한들을 만들려고 분모에 있는 제일 큰 놈으로 얘를 나눈 건데 얘를 또 어떻게 쓰는 거냐면 극한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을 또 살펴보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이거 어떻게 되겠어? 무한 되겠지. x 대신 n 쓴 거야. 이거 되겠지?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은 뭐 무한대 아니겠어? n제곱은 n 세제곱은 다 무한대 이런 거 가겠지, 그지? 아니 n도 무한대로 간다는데 n보다 큰 애들인데 얘가 무한대로 못 가? 말이 안 되잖아. n 세제곱이든 n 네제곱이든 다 무한대로 가겠지?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생긴 모습은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꼴이거든? 상수, 분자는 고정되어 있고요. 분모만 계속 커지는 거야. 그럼 얘는 계속 작아지겠지? 계속 작아질 건데 분모가 음수가 되진 않잖아. 그치? 분자도 양수로 고정되어 있고. 이게 계속 양수가 유지가 돼. 근데 계속 작아질 거래. 갈 데가 0밖에 없어. 그거 이해 되겠어?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0이야. 그러면 2n분의 1은 항이 0이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1은 항이 0이지. 이런 것들 다 0 취급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를 만드는 거라고. 얘 어디로 가야 돼? 0. 얘도 0. 얘도 다 0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분모에는 제일 큰 놈으로 분모 문제를 나눈 거거든? 그럼 얘네들이 지금 다 0으로 사라질 거니까 이것도 0으로 사라질 거고 얘도 0으로 사라질 거고 얘도 0으로 사라질 거고 이것도 0으로 사라질 거야. 그럼 남는 게 1하고 0밖에 없죠?
그지? 얘는 값이 얼마야? 0.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지금. 원래 기본 개념을 모르는 상태로 계산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조금만 틀어져도 못 푼다 그랬어. 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니는 나중에 문제 풀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오는데 이게 다항식이 아니야. 그럼 이제 못 푼다? 왜? 차수 계산만 해봤거든, 니네. 이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에는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그대로 쓰고요. 분자만 앞에 항을 더 붙였어, 이렇게. 똑같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맞죠? 분모도 무한대로 갈 거고 분자도 무한대로 갈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그래서 우리는 분모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눌 겁니다. 그러면 뭐 분모는 아까랑 똑같은 모습으로 가겠죠? 분자는 첫 번째 항이 2에 남을 거고 나머지 항들은 아까랑 똑같겠지? 그래서 이번에도 얘네들은 다 0으로 보낼 거야. 남는 게 누구야 이제? 1과 2가 남았으니까 극한값은 2가 되겠지. 그 다음엔 반대로 이번엔 분자를 그대로 놔두고 분모를 항을 하나 줄여봅니다. 그럼 분모에 존재하는 가장 큰 항은 이제 1차로 바뀌었어. 분모에 존재하는 가장 큰 항은 1차야. x란 놈으로 분모 분자를 나눌 거라서 얘는 2 플러스 x분의 3 되고요. 분자는 2x 플러스 4 플러스 x분의 1이 되지. 그래서 이 두 개는 또 0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x는 어디로 보내야 돼? 무한대로 보내야 돼. 그래서 2분의 무한대가 나와. 이거 무한대 플러스 4인데요? 무한대한테 4를 더하는 건 별 의미 없는 거죠? 1억을 더해도 별 의미 없어요. 걔는 그냥 무한대입니다. 무한대한테 1억을 더해도 그냥 무한대예요. 얘는 그냥 무한대겠지? 이해 되겠어? 똑같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어떨 때는 0으로 수렴하고 어떨 때는 2로 수렴하고 어떨 때는 또 발산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야. 이게 해보니까 말이야. 봐봐. 내가 여기 숫자를 4 말고 한 100 정도 집어넣으면 이것 좀 달라지려나? 여기에 4 대신에 100이 있어. 그럼 이거 0으로 안 없어져요? 똑같이 없어지겠지? 이 개수가 뭐가 들어와 있던지 얘네들이 최고차를 제외한 나머지 항의 개수들은요. 누가 들어와 있더라도 얘가 0으로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무한대라는 놈한테 숫자 얼마 더하고 나누고 이러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개수들이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얘가 0으로 가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개수한테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야. 얘도 마찬가지. 여기 2가 아니고 3이 있었으면 걔는 무한대로 안 가? 똑같이 무한대로 가는 거야. 분모도 마찬가지. 얘가 2가 아니고 막 100억쯤 있어? 무한대로 한 100억쯤 정도 나누면은 좀 숫자로 가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큰 수가 있어도 정해진 숫자라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보다는 항상 작은 놈이 될 수밖에 없거든? 오케이? 얘는 항상 무한대가 되는 거야. 숫자랑 관계없다는 얘기지, 이거. 그래서 위에 거랑 아래 거는요, 숫자와 관계없이 그냥 차수만 살펴도 결정돼, 이건. 근데 이제 가운데 있는 놈은 숫자가 결정을 해, 이게. 최고차의 개수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풀었던 부분이 이거지. 분모 분자의 차수만 살피는 거.
이건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거, 얘는 분모 분자 차수가 같은 거, 얘는 분자의 차수가 더 큰 거. 분모의 차수가 더 클 때는 극한값이 얼마였어요? 0이었고, 분자가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로 발산이었고요. 물론 이제 부호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수가 같을 때는 그 최고창의 개수들이 답이 되는 거였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지. 이건 정의가 아니야. 이건 정의가 아니야. 꼭 본질을 알아야 돼. 그래야 문제가 좀 바뀌더라도 풀 수 있지. 이걸로 풀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알겠죠? 이것만 가지고 극한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리해 놓으시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차례도 다 볼 겁니다. 자, 개념 정리하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그랬어. 두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값 계산입니다. 이놈의 기본 해법은 두 무한대 중에서 큰 놈으로 묶는 거야. 두 무한대 중에서 큰 놈으로 묶어낼 거야. 그래서 너무 다항식만 쓰면 너무 심심한가? 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는 거거든. 이런 거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고 하는데, 야, 다항식이 너무 심심하다. 지수함수로 쓸게요. 다항식을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지수함수는 똑같이 하면 돼. 자, 지수함수로 쓸 거야. 3의 x제곱 마이너스 2x. 이거는 미적분을 그러니까 이과 미적분. 이과 미적분을 공부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극한값 계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3의 x제곱이랑 2x제곱 중에서 누가 더 커? 3의 x제곱이 더 크겠지. 이게 묶어내는 거야, 얘로. 그럼 얘는 1 될 거고, 뒤에 있는 놈은 3분의 2의 x제곱이 돼. 되죠?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겠냐는 거지. 1보다 큰 수, 이거는 등비수열의 모습이거든요. 수열 얼마 전에 공부했잖아, 그지? a 곱하기 r의 n제곱 꼴이야. 근데 a가 1이고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 r이 3분의 2라는 거지, 지금. r이 3분의 2. x라는 문자 대신에 n이라는 문자 대신에 x를 쓴 거고.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항도 3분의 2고 공비도 3분의 2인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거거든. 여기까지 되겠어? 그럼 3분의 1을 계속 곱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나를 기준으로 나를 3개로 잘라서 2개를 남기는 작업을 하는 게 3분의 2를 곱하는 거지. 그럼 나보다 커져 작아져? 작아지지. 나를 3개로 잘라서 2개를 남기는 건데. 그럼 그 다음 번째는 계속 줄어드는 거지. 이해되겠어? 계속 줄어들 거야. 그럼 계속 작아질 거야. 근데 곱해지는 수가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안 돼. 아까랑 비슷한 얘기네. 계속 작아질 거래. 근데 음수는 안 된대. 그럼 얘는 어디로 가? 0. 그래서 이놈이 얘는 어디로 갈 거고? 아까 무한대로 갈 거라며,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며, 이거.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갈 거라는 건 보장되어 있는 거고. 근데 얘는 0으로 갈 거래? 얘는 3의 x제곱만 남겠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쓰지? 무한대 곱하기 1 남는 거지, 1.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가 되는 거야. 큰 놈이 앞에 있으면 무한대가 나오고요. 반대로 작은 놈을 앞에다 두면요. 그래도 두 항 중에서 큰 놈으로 묶어낼 거니까 그래도 나는 3의 x제곱으로 묶어낼 거거든.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도 3의 x제곱으로 묶을 거고요. 그러면 이번엔 요 놈만 위치가 바뀌어서 무한대 곱하기 0 마이너스 1의 꼴이 돼. 여기 마이너스 1인 거지.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큰 게 앞에 있으면 플러스 무한대가 되고 큰 게 뒤에가 있으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 이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면 어쩔 수가 없어, 형태가. 대신에 어디로 갈지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정형이라고 불렀던 거야. 이게 너무 쉽잖아, 이건. 그치?
아니, 큰 게 있으면 플러스 무한대고, 큰 게 뒤에가 있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라는데. 너무 쉽잖아. 그래서 이 정도는 문제 안 주겠지, 니네한테? 너무 쉬워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너희한테 물었던 내용은 뭘 물었었어? 무리식이 포함되어 있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을 너희들한테 줬던 거야. 쉽게 묶어내지 못하게 하려고. 쉽게 묶어내지 못하게 무리식을 포함시켜. 그러면 잘 묶어내기가 쉽지 않대. 그래서 우리는 이 무리식으로 표현된 이 무리식을 깨트리는 게 할 일인 거야. 그래서 뭐 해야 돼? 유리화를 했던 거지. 실제로 이제 유리화를 해놓고 나면요, 더 이상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안 보이고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 조금 전에 여기서 공부했던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풀이로 다시 넘어가는 거지. 너희들은 보통 책에서 이제 요걸로 주로 많이 풀었죠. 무리식을 포함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을 많이 풀었었어. 유리화로. 그러다 보니 또 모의고사에서 출제자들이 그럼 또 이렇게 한번 줘볼까? 그럼 또 못 풀어. 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무리식만 있는 줄 알아.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본질을 모르면 그렇게 함정으로 그냥 더 쉬운 문제를 주는 건데도 못 푼다니까? 이게 원래 기본인데? 이걸 주면 못 풀어요. 이렇게 무리식을 줘야 풀어. 그리고 계산 위주의 학습을 이제 주로 하면, 그런 함정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 놈으로 묶는 게 기본 해법이다. 그런데 묶어내기 힘들게끔 무리식을 포함해서 식을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유리화를 해서 좀 쉽게 계산할 수 있겠구나. 됐지? 아이고 어디야? 갑자기 또 허리 아프다. 이렇게 적을까? 지금 분모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고, x 줘야 되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고, 그래서 얘를 큰 놈으로 묶어내고 싶은데, 이 루트 때문에 묶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얘를 이제 유리화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건데요. 유리화하기 위해서는 분모 분자에 가운데 부호만 서로 다른 놈을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루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플러스 x를 곱해줄 거고, 분자에도 똑같이 루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플러스 x를 곱해줄 거고, 그러면 이제 분모는 우리가 유리화를 시키려고 저걸 곱했으니까 유리화를 해서 쓰면 돼. 유리화를 해주면 루트 없어질 거고 뒤에 x 제곱할 거고, 그러면 x 제곱이 사라지겠네. 그래서 분모에서 남는 거는 2x 플러스 3만 남겠죠. 아이씨, 없애야 되네. 소리. 분자에서는 저거 다 남아있어, 지금. 분자에서 얘가 다 남아있어. 3 곱하기 루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플러스 x 이렇게 다 남아있어요. 그럼 이젠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된 거잖아. 그래서 원래 풀이는 분모에는 제일 큰 항, x로 분모 분자를 나눈 겁니다. x로 분모 분자를 나눌 때, 요 안으로, 루트 안으로 x가 들어가면 x 제곱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루트 안에서는 x 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여기 x분의 2 생기니까 그거 사라지고, x제곱분의 3도 사라지고, 여기서 누구만 남아? 예, 1만 남는 거지. 그렇게 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그러면 차수만 읽어도 되겠죠? 우리는 해보니까 이거 차수만 읽어도 된대. 그래서 분모는 1차.
분자도 루트 안에서 2차였기 때문에 최고차가 루트 밖으로 나올 땐 1차. 그래서 분모에 2 있는 거고 분자의 최고차는요 1 하고 3 있는 거니까 3 곱하기 1 플러스 1 이렇게 남는 거야. 최고차의 개수들이. 계산할 수 있겠죠? 아이고 어디야.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요것도 한번 생각해봐. 무리식이 나올 때요. 뭐 항상 가능하다고는 보장할 수는 없긴 한데 이 루트 안에 있는 놈이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x제곱 플러스 2x까지를 보면 뒤에 1만 있었으면 완전제곱식이잖아. 그치? 1은 따로 완전제곱식 만들고 2는 뒤에 따로 써주는 거거든? 근데 지금 x가 어디로 갈 거냐면 무한대로 갈 거야. 그러면 뒤에 따로 더해진 2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지 않았나? 얘가 무한대로 갈 건데 거기다 2를 더한다고 뭐 달라져? 그래도 그냥 무한대거든? 그러면 얘는 별 의미가 없는 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러면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루트 안에서 완전 제곱식이네. 얘는 그냥 절대값이지. 그냥 x 플러스 1이야. 어차피 x가 플러스로 무한대로 갈 거라서 마이너스로 갈 일은 없고 그냥 x 플러스 1이야 이게. 얘가 x 플러스 1이야 이게. 이게 x 플러스 1이고 x를 빼래. 그러니까 1이야. 답은 3이지. 이해하겠어? 루트 계산 나올 때 쓰면 꽤 풀이를 좀 줄일 수 있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겠지? 이거 하나 메모해 주시고 기본적인 풀이는 이렇게 푸는 건데 우리 앞으로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부정에 극한 세 번째. 부정형에 극한 세 번째. 이거를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될까? 자, 0 곱하기 무한대꼴도 부정형입니다. 0 곱하기 무한대꼴은 0이란 놈을 무한대분의 상수꼴로 바꾸는 거야. 그럼 결국 얘는 뭐가 돼 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겠지. 그지? 그지? 별거 없어요, 얘는. 세 번째는 별거 없어요. 네 번째. 우리가 제일 많이 할 거, 0분의 0꼴. 자, 0분의 0꼴의 극한을 우리가 제일 많이 쓸 건데, 0분의 0꼴의 극한을 다루는 기본적인 해법이야, 또. 쟤는, 분자가 0인 거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극한을, 리미트를 막 취해봤는데, 해봤더니, 4분의 0 나왔어. 이거 얼마야, 그럼? 0이야. 문제가 없어, 이거는. 분자가 0일 때는 문제가 안 생겨. 그리고, 무한대분의 0 나왔어. 얘는 또 뭐겠어? 얘도 0이야. 왜? 0 곱하기 무한대분의 1이라고 읽어봐봐. 얘가 0이었잖아. 어쨌든. 0 곱하기 0이니까 0이지. 그러니까 분자가 0인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분자가 0인 거는 극한값을 결정하는데, 헷갈릴 일도 없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도 않아. 아주 명확한 애야, 쟤는. 분자가 0인 거는 아주 명확한 애야. 혼란이 생기는 거는 얘 때문이야.
부정형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얘 때문이야. 분모가 0일 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얘를 없애는 게 문제야. 지금까지 그랬어. 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무한대라는 이 틀을 깨는 게 우리는 목적이거든. 오케이? 얘도 이 꼴을 깨는 게 목적인데 이 꼴을 어떻게 깨느냐?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놈을 없애야 돼요. 이게 본질이야.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찾아서 없애면 되는 거야. 뭐라고 적지? 이놈으로 하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인수가 있을 거라고, 그놈을 찾아서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0분의 0꼴은 보통 이제 무한대로 갈 때보다는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갈 때의 극한에서 주로 많이 보이겠지? 대표적인 게, 제일 쉬운 게, 뭐, 이런 거 극한값 계산하는 거. 많이 해봤던 걸 거예요. 자, x를 1로 보냈을 때 0으로 만드는 인수. 우리 고1 인수 정리, 또는 뭐, 나머지 정리, 이럴 때, 내가 fx라는 식을 갖고 있어. 근데 여기다 내가 1 집어넣었더니 0 된대. 이 1 집어넣었더니 f1은 0 된대. 그러면 반드시 이 fx라는 애는요, x-1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됩니다. x-1로 나눠 떨어져야 돼. 여기 나머지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이 모습이어야 돼, 그냥. 그래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이게 0 되고, 이 뒤에 있는 놈이 뭐가 되든지 곱해서 0 돼, 이렇게 찌게. 그치? 그래서 1 집어넣고 0이 된다는 얘기는 이런 인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진짜로 있잖아, 여기. 지금은 이제 쉽게 썼으니까 눈에 보이지. 아무리 복잡하게 써 있어도 얘가 반드시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x를 1로 보냈을 때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인수인 x-1을 찾아서 없애는 게 할 일이야.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뭐라고 주로 참고서에 소개하고 있었어요? 인수, 분해 후, 약분, 이렇게 써 있었지. 이거는 풀이법인 거야, 그냥. 이건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 거지. 이게 0분의 0꼴의 본질이 아니라고. 근데 너네는 이것만 기억하고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그러니까 극한이 어려워지는 거야.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게 중요한 거야.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찾아서 소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x-1을 소거할 건데 분수식으로 써 있으니까 약분하는 게 좋은 방법인 거지. 그치? 그래서 분자에서 x-1을 찾으려고 하니까 인수분해 했던 거고. 됐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0분의 0꼴이 아니죠? 이제 분모는 없어졌으니까 이거 얘밖에 안 남았어, 지금. 이제 더 이상은 0분의 0꼴이 아니거든? 그러면 0분의 0꼴이 아닐 때는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얘기, 그냥 숫자 집어넣으면 답이야. 부정형의 극한이 아니면 그냥 숫자를 집어넣으면 답이야, 이거. 부정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 거지. 부정형이 아니라면 그냥 숫자 집어넣으면 끝. 됐어요? 자, 0분의 0꼴의 극한은 우리가 분모가 0 되는 인수를 찾아서 없애는 걸로 생각을 하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뭐 하려고 하냐면, 저기. 이걸 가지고 나중에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거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찾으러 갈 거야. 0분의 0꼴의 극한을 이용해서 우리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만들 거고요. 그걸 통해서 도함수를 유도할 거거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얘를 공부하는 이유가 얘네 때문에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얘가 이놈의 정의가 뭐였냐면 기울기의 극한이에요. 우리는 지금 누굴 다루고 있냐면 그냥 함수의 극한이야. 함수값. y값의 극한만 지금 우리는 다루고 있는데 얘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기울기의 극한을 보자는 거야. 그래서 단순히 0분의 0꼴을 계산하고 끝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요. 얘를 기울기로 해석하는 훈련을 조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이놈은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이놈은 다른 말로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x, x제곱과 1, 1을 이은 에서 x, x제곱에서 1, 1까지 기울기. 그 기울기의 극한값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y =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는 거야. 얘가 이게 함수야. y값. 근데 여기가 x, x제곱이라는 좌표가 여기 있는 거지. 그 여기는 1, 1이라는 좌표도 있어요. 지금 이 x가 어디로 가까이 간대? 1을 향해서 다가가는. 이렇게. 그런 극한값을 보는 거니까 이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얘기했어. 이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지. 그러면 극한값은 그냥 함수값이랑 같다 그랬지. 지금은 y의 극한값을 찾는 게 아니고 기울기의 극한을 찾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 점에서 기울기랑 같은 거야, 이거.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1 집어넣으면 이거 답이 2야. 기울기의 극한으로 자꾸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0분의 0꼴의 극한이 아니고 0분의 0꼴의 극한을 계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다 기울기로 해석이 돼야 되네. 그래야 얘가 미분계수로 연결되고 도함수로 연결됐을 때 사고 과정이 편해지는 거야. 알겠지? 우리 이미 공부는 다 했잖아, 이미. 미분계수가 뭔지도 공부했을 거고 도함수가 뭔지도 적분까지도 공부를 다 했단 말이야. 완벽하게 내 머릿속에 다 남아있진 않지만 알고 한 번 쭉 진행했잖아.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얘가 나오게 된 뭐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거고 앞에 있는 극한을 계산할 때도 어차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얘네들을 할 거야. 그래서 도함수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되겠어요? 또 한 가지 더. 첫 번째는 중요한 건 이거. 기울기의 극한으로 해석하자는 거.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여러분들이 계산하면서 단순 계산, 시간 많이 쓰고 그러는 게 어차피 줄여야 되는 우리가 일이잖아.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시간 많이 들여서 푸는 것보다 짧은 시간 안에 풀어낼 수 있어야 우리는 또 다른 변별력 문제에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들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0분의 0꼴의 극한을 계산할 때는 가급적이면 루피탈 정리를 써보세요. 루피탈 정리는 어떻게 쓰는 거야? 0분의 0꼴이야.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 상황이거든? 그 극한을 계산할 때 이 극한값 계산이 미분한 극한값 계산이랑도 일치해요. 분모 따로 미분하는 거고 분자 따로 미분하는 거야 그냥. 그 극한값이랑 일치하고요. 미분했는데 또 0분의 0꼴이야? 또 미분해. (0분의 0꼴이) 안 나올 때까지 계속 미분해도 돼. 그래서 그냥 숫자 집어넣으면 답 나오는 거야.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분모 미분하면 얼마? 분자 미분하면 2x
거기다 1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2야. 그렇게 계산해도 된다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로피탈 정리를 쓰는 거를 주저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는 수능 준비하는 거 아니야? 객관식 문제 푸는 건데 서술형 쓸 것도 아니면서 왜 꼭 굳이 이 계산을 다 하려고 그래? 그냥 미분해서 계산하셔도 되겠습니다. 로피탈 정리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는 이런 방법들로 계산을 할 거야. 근데 이거는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지. 어떤 상황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일단 이것부터 구분이 가능해야 돼요.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부터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면 이제 연속으로 할 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판단하고, 있으면 그거 찾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일치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좌극한 따로 구하는 거, 우극한 따로 구하는 거, 이것도 계속 훈련시킨다고 우리한테. 그거를 아주 극단적으로 물어본 게 지난 6월 모의고사에서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을 때 또는 뭐 그림이 잘라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자, 그림이 두 가지야 이렇게. 이게 두 가지 그림이 있을 때 얘는요, 이 x equal a라는 점에서 좌극한은 항상 존재하고요, 우극한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기울기의 극한이 왼쪽에서 다가가는 기울기의 극한은 존재하는데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아. x equal a를 기준으로 우극한을 살피라고 그러면 얘하고 이 점하고 얘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는 점하고의 기울기를 살피는 거잖아 이거. 근데 이 점이 계속 a를 해서 다가가니까 이렇게 다가갈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기울기는 계속 쓰겠지 이렇게. 그래서 발산이야 그냥 기울기가. 근데 얘는 뭐가 달라? 여기 함수값이 찍혀있어. 그러니까 함수값이 여기서부터 오른쪽에 있는 이 점까지 이런 기울기를 살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건 여기는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되지. 그래서 이번에 6월 모의고사 중에 이게 21번이었나? 몇 번이었지? 15번이었나? 하여튼 그 조금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우미분계수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야. 이 그림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얘랑 만나야 돼. 더 내려야 돼.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얘는 우미분계수 존재하지 않아. 근데 문제에서 그런 정보를 줬거든? 모든 x equal a에서 우미분계수가 존재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 개념을 모르면은 되게 어렵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래프상에서 우미분계수가 항상 존재해야 되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어요. 자, 여기까지가 함수의 극한이었는데, 문제들을, 아이고, 어디야. 수렴값이 존재한대요. 그러면서 fx 플러스 x 마이너스 1, 얘는 x 마이너스 1 곱하기 gx, 이것도 성립한대요. 나보고 구하라는 게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곱하기 gx, 요거를 계산해 보면 된대.
지금 얘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값이 존재할 거래. 그리고 이런 정보를 줬어. fx랑 gx의 관계에 지게 돼서. 그러니까 뭐 이걸 계산하라는데,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존재한다고? 0분의 0꼴에서 수렴값이 존재하려면 이런 정보 하나 주면요. 원래는 이게 이제 숫자로 나오면 더 좋긴 한데 숫자로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얘가 0분의 0꼴이다 라는 거는 보장이 되는 거지. 그지? 이 조건을 보고 첫 번째로 읽어낼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 마이너스 2x는 0이라는 수렴값을 가져야 돼. 0분의 0꼴이니까. 그런데 gx는 다항함수라며. 다항함수면 극각각 계산할 때 그냥 숫자 집어넣으면 된다면서. 그치? 얘도 다항함수니까 그냥 숫자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거는 결국 뭐랑 같은 얘기냐면 g1이 g1-2가 0이란 얘기야. g1이 2야 라고 알려주는 거랑 같은 얘기야 그냥. 이게 그냥 나와야 되는 거야. 0분의 0꼴을 보고 이 0분의 0꼴이 수렴값이 존재해 라고 하면 0분의 0꼴일 때문에 이게 무조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값을 알고 있으면은 이게 미분계수로 해석이 돼야 되거든. 그 다음에 미분계수로 해석해서 이제 숫자를 하나 더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걸 못하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0분의 0꼴의 극한값을 알고 있으면 항상 정보를 두 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얘는 지금 값을 모르니까 하나밖에 못 읽는 거야. 이걸 정보를 읽어놔야 돼.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이 극한값을 계산하기, F랑 G라는 관계식을 준 걸 가지고, 우린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 fx는 어쩌고저쩌고 막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여긴 G만 보이겠지, 함수가. 아니면 반대로, gx는 이라고 정리해서 gx 대신에 집어넣는 거야. 여기는 F만 보이겠지. 어떤 게 더 유리하겠어요? 그러게 않겠지. 다 GX로 정의하고 있잖아, 지금 여기. 이게 다 GX에 대한 정보들이잖아. 그러니까 GX에 대한 정보를 내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FX가 안 보이는 게 난 더 좋아.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식에서 X-를 반대로 넘길 거야. 됐어? 그래서 FX 대신에 그놈으로 바꿔 쓰게 되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분의 x-1 곱하기 gx 마이너스 x-1까지가 fx 대신에 쓴 거. 여기에 gx를 또 곱해야 된다 이렇게. 됐나요? 근데 gx-2 저건 어디서 써먹어? 이거 x-를 묶어도 얘를 옆에 좀 내렸어. x-를 묶어 정리해볼게요. 일단 0분의 0꼴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거잖아. 그치? 0분의 0꼴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 인수제거. 그래서 이 분자에서 x-1이라는 인수가 보여야 되는 거니까 일단 x-1로 묶어서 정리하면 이 뒤에는 gx-1 남을 거고요. gx 남았고요. 그럼 이거 약분해서 없앨 수 있네 이렇게. 그리고 0분의 0꼴이 아니잖아 이제 그럼. 아 그러네. 여기 x제곱이었네. 그럼 이게 이렇게 있는 거지. 어쨌든 0분의 0꼴을 만드는 인수는 내가 소거했어. 그럼 더 이상 0분의 0꼴은 아니지. 부정형도 아니지. 그럼 이제 숫자 집어넣으면 답 나오겠지. 그럼 숫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숫자 집어넣으면 2 G1 마이너스 1 여기 G1 X한테 다 1 집어넣을 거. 이제 G1을 내가 뭐라고 구해놨어요? 2라고 구해놨네. 그지? 2라고 집어넣어서 집어넣으면 1이 답이 되겠네. 답이 되겠네. 이해하겠어?